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도 의사가 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제대로 알게 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주제, 바로 예순이 넘은 남성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 변화에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어르신 77이십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다 은행장까지 지내고 정년 퇴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점자는 어르신이 진료실 의자에 앉으셔서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밤에 잠도 설치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무엇보다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늙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디 큰 병이 생긴 겁니까? 자식들한테는 차마 말도 못하겠습니다. 짐이 될까 봐서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재호 어르신처럼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정작 도움을 받을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의사인 저도 한때는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넘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거듭하고 환자분들을 오래 뵙다 보니 이건 그냥 넘길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과장된 약속이나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현대의학이 실제로 밝혀낸 사실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솔직하게 그리고 쉽게 풀어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아마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남성의 몸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피로감이 부쩍 늘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성적인 욕구나 기능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남성은 30 중반부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지요. 그냥 남성 호르몬이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 호르몬은 한 해에 대략 1% 안팎씩 줄어드는데 60 중반이 되면 젊은 시절에 비해 수치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가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진이 60대 이상 남성 800명 넘는 분들을 여러 해에 걸쳐 살펴본 결과 이 호르몬의 감소가 단순히 성기능만이 아니라 피로감, 근육 감소, 기분의 변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호르몬의 감소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은 정말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대단한 시술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크게 5갈래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호르몬과 노화의 관계, 생활 습관이 남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먹는 음식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과 마음의 건강이 왜 몸과 직결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내용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 호르몬과 노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은 단순히 성기능에만 관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큰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호르몬은 그 공장 곳곳에 일꾼을 보내는 관리자와 같습니다.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짓는데도, 우리가 하루를 버틸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기분을 안정시키는데도, 심지어 심장과 혈관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데도 깊이 관여합니다. 그러니 이 관리자가 줄어들면 공장 전체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없고, 살은 빠지는데, 뱃살만 늘고, 괜히 우울해지고, 잠은 설치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르몬 감소를 최소한으로 늦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가 한결같이 세 가지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너무 뻔하다고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 뻔한 세 가지가 그 어떤 값비싼 약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근력 운동, 그러니까 근육에 살짝 힘을 주는 운동은 이 남성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길게 보면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손사래부터 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체육관 가기도 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걱정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체육관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의자를 붙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벽을 짚고 가볍게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번, 익숙해지면 10번,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제보다 건강해지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60이 넘은 남성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습관,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담배, 과도한 음주, 부족한 잠,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담배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 연기 속의 독한 성분들은 이 수도관을 바짝 조이게 만듭니다. 수도관이 좁아지면 물이 콸콸 흐르지 못하듯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피가 줄면 우리 몸 구석구석의 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성 기능이라는 것이 바로 이 혈류, 그러니까 피가 잘 도는 것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남성 기능에 직접적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줍니다.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끊기가 너무 어렵다면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분명히 이득을 봅니다. 하루 한 갑 피우시던 분이 반 갑으로만 줄여도 혈관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한 갭이라도 줄여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다음은 술입니다. 적당한 술은 인생의 즐거움이지요. 특별한 자리에서 한두 잔 기울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마시는 습관,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에 해당하는 간을 지치게 만들며 잠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착각입니다. 술 기운에 잠은 들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해 자주 깨고 새벽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매일의 술 한 잔이 우리 몸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깎아먹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날, 이른바 쉬는 날을 정해보십시오.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잠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은 주로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에 만들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앞선 팅궁 이에 대해 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가동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규칙적으로 푹 자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안전하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호르몬 관리법입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딱 15분만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밝은 화면을 멀리하고 방을 어둡게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은퇴 후에 텔레비전 앞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신진대사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이 느려집니다. 1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러 가거나 베란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윤재호 어르신 기억하시지요? 그 어르신께 저는 약을 먼저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우선 한 달만 저와 약속 하나 합시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동네를 20분만 걸으시고 밤 11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드시고 담배는 하루 5개비만 줄여보십시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사소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표정이셨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손주 녀석이랑 공원에서 공을 차도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단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전립선 건강입니다. 예순이 넘은 남성에게 이만큼 중요한 주제가 또 없습니다. 전립선은 밤톨만한 크기의 작은 기관입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부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소변기를 눌러서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그냥 참지 마십시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먼저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고요? 그냥 방치하면 소변이 제대로 빠지지 못해 결국 신장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같은 곳인데 이 필터에 무리가 가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병원 가는 것을 자식들에게 패끼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건강을 일찍 챙기는 것이 자식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물은 충분히 드시되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안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잠을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커피나 진한 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리고 술은 방광을 자극해 소변을 자주 마렵게 만듭니다.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줄여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골반 쪽에 피가 고이는데 걸으면 그 피가 잘 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일찍 발견하기 위한 간단한 피검사가 있습니다. 흔히 PSA 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50살이 넘으셨다면, 특히 가족 중에 전립선암을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전립선암은 일찍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정말 크게 좋아집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쓰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일찍 찾아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이 검사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우리가 먹는 음식의 힘입니다. 어떤 음식이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음식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굴, 그리고 호박씨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이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평소 식사에 이런 음식을 조금씩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기름은 앞서 말씀드린 수도관, 즉 혈관을 깨끗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피가 잘 돌고, 피가 잘 돌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남성 기능에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을 식탁에 올리시면 충분합니다. 비싼 연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고등어 한 마리면 됩니다. 절약하면서도 건강을 챙기는 길이지요. 마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시대부터 밥상에 늘 오르던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액순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식의 지혜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에도,
된장찌개에도 마늘이 들어가니 우리는 이미 좋은 것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굴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다른 식사가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핵심은 균형 잡힌 전체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 살코기나 두부 같은 단백질,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같은 통곡물, 그리고 생선이나 견과류에 든 좋은 지방을 고르게 드시는 것. 반대로 너무 짠 음식,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줄이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호르몬 건강까지 해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차려주시던 소박한 한식 밥상, 나물 한 접시에 생선 한 토막, 된장국 한 그릇, 바로 그것이 남성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밥상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또 다른 60대 어르신은 매일 라면과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시던 분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밥 차리기가 귀찮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혈압도 높고 뱃살도 늘고 기운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거창한 식단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3번만 라면 대신 밥과 국, 그리고 나물 한 가지를 드셔보시라 했습니다. 석 달 뒤 어르신의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흔히 놓치는 영양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햇빛을 통해 우리 몸이 만드는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면 집안에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해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기분까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햇볕 좋은 날에 팔과 얼굴에 햇빛을 쬐며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필요한 비타민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를 사기 전에 먼저 밖으로 나가 햇빛을 즐기십시오. 공짜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보약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드실 때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색이 진하고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입니다. 빨간 토마토, 노란 호박,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처럼 색깔이 알록달록할수록 우리 몸을 지키는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면서 천천히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는 이른바 산화를 막는 성분들이 바로 이 색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밥상을 차리실 때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색을 담으려고 해보십시오. 보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방색 나물을 즐겨 드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짠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식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조심할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국물 음식, 젓갈, 장아찌처럼 짠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국물은 다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반찬은 조금만 싱겁게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셔도 일주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지키고 결국 남성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정신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건강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서도 마음의 건강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곳이 사라지고 평생 나를 규정하던 직함이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듭니다. 평생 은행장으로 일하시던 윤재호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도 사실은 몸의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은퇴 후에 목적의식을 잃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나이듦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것은 정말 흔한 경험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부담이 단지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앞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마음의 부담이 곧바로 몸의 건강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기운을 빼앗고 기운이 빠지니 더 우울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나누고 가족과 자주 통화하고 동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의 모임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셔도 좋고, 요리를 시작하셔도 좋고, 작은 텃밭을 가꾸셔도 좋고, 등산 모임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고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 건강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울한 마음이나 심한 불안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힘들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 전문가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듯 마음에도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 세대의 생각을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만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윤재호 어르신께 마지막으로 권해드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금융 상담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이 평생 쌓으신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국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집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몸의 증상들도 한결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살아나니 몸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앞서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했지요.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그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긴 수도관을 따라 피가 쉬지 않고 돌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배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담배를 피우고 기름지고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이 수도관 안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끈적한 찌꺼기가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이지요. 수도관 안에 때가 끼면 물길이 좁아지듯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지나가기 힘들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남성 건강의 비밀이 풀립니다. 남성 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몸의 혈관 중에서도 이 부위의 혈관이 가장 먼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 남성 기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남성 기능의 저하가 몇 년 뒤에 찾아올 심장병이나 혈관 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거듭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이 변화를 단순히 창피한 일로 숨기지 마시고 오히려 내 몸 전체를 점검하라는 고마운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은 덜컥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드는 방법과 남성 건강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정확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걷고, 잘 자고, 담배를 줄이고, 짠 음식을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드시는 것. 이 하나의 노력이 심장도, 혈관도, 남성 건강도, 그리고 머릿속 뇌혈관까지 한꺼번에 지켜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작은 습관들은 사실 우리 몸 전체를 살리는 종합 보약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을 보고 싶은데 잘 나오지 않아 아랫배가 빵빵하게 차오르는 경우, 이것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허리나 골반, 다리뼈에 까닥 없는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체중이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신호가 있을 때 부끄러워하며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빨리 발견하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미루다가 키우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이 어르신은 밤마다 화장실을 대여섯 번씩 들락거리면서도 1년이 넘게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니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 괜히 병원 가서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전립선이 상당히 커져 있었고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방광과 신장에 이미 부담이 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큰 고생을 하실 뻔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뒤 어르신은 밤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시게 됐고 낮에도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진작 올 걸 그랬습니다. 1년을 괜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또 한 분, 60대 초반의 어르신은 정반대의 경우셨습니다. 이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으셨는데도 그저 건강검진 때 PSA 검사 하나를 추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 정밀 검사를 했고 아주 초기에 전립선암을 발견하셨습니다. 너무 일찍 발견한 덕분에 간단한 치료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검진의 힘입니다. 작은 피검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검진만큼은 꼭 챙기십시오.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평생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우며 사셨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는 것이 남자다움이라 여기셨지요. 하지만 그 참는 습관이 때로는 우리를 더 외롭고 병들게 만듭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전문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그동안 마음에만 담아두셨던 이야기를 가까운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꺼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남성에게 좋다는 온갖 영양제와 건강식품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거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 저거 먹으면 젊어진다. 솔직히 어떠신가요? 한 번쯤 손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제품들은 광고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싼 돈만 들고 어떤 것은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은 오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단순한 것들입니다. 잘 걷고, 잘 자고, 잘 먹는 것. 화려한 광고 뒤에 숨은 진실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차라리 신선한 생선 한 마리, 채소 한 단 더 사드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이것이 우리 살림에도 우리 몸에도 이로운 길입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해서 정말로 필요한 경우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관리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서 임의로 드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어떤 분께는 도움이 되는 것이 다른 분께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우리 하루 일과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아주 간단한 하루 일과표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밤새 마른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십시오. 잡곡밥에 된장국, 나물 한 가지, 생선이나 계란이면 훌륭합니다. 오전 중에는 동네를 가볍게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십시오. 햇볕을 쬐면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옵니다. 점심을 드신 뒤에는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지 말고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몸을 펴주십시오. 이런 오후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활동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한번 가볍게 걸으시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과 카페인을 줄이고 방을 어둡게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드십시오. 어떠신가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바로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저녁 산책을 배우자와 함께 하시면 운동도 되고 대화도 됩니다. 밥상도 함께 차리고 함께 드시면 더 맛있고 더 건강합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옆에 계신 배우자나 형제, 친구분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하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예순이 넘어 찾아오는 몸의 변화 앞에서 혼자 외로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그러다 도움받을 시기를 놓치시기 때문입니다. 윤재호 어르신처럼 점잖은 분도 진료실에서 한참을 머뭇거리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내디디신 그 순간부터 어르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한 발짝을 내디디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글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꾸어 가면 우리는 예순이 넘어서도 이른이 넘어서도 충분히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손줄을 번쩍 안아 올리고 배우자와 손을 잡고 걷고 친구들과 웃으며 늙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노후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 한 분에게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기쁩니다. 부디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곁에 계신 소중한 분과도 나눠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호르몬은 자연스럽게 줄지만 관리할 수 있다. 담배와 술은 줄이고 잠은 충분히 자야 한다. 전립선은 증상이 있으면 부끄러워 말고 검진받아야 한다. 밥상은 균형 잡힌 한식이 최고다. 그리고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이다. 이 5가지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일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운동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 무조건 숨이 차고 땀을 뻘뻘 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너무 무리한 운동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 그 정도로 하루 30분만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나눠서 하셔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분을 밝게 하고 잠까지 잘 오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2~3번 앞서 말씀드린 의자 스낵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더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든든한 곡간과 같아서 근육이 있어야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아파도 빨리 회복합니다. 그리고 잠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일찍 깨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잠을 잘 자기 위한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씻으시고 방 안의 불빛을 줄이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시계를 자꾸 보거나 잠을 자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면 오히려 더 잠이 달아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차라리 일어나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보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정작 몸은 물이 필요한데도 목마름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마른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하루에 물을 6에서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잠자리 들기 직전에는 줄이셔야 밤에 화장실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이것이 밤새 마른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오늘 당장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며칠 못 가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뵈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바꾸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20분 더 걷는 것, 오늘 밤 15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라면 대신 밥 한 끼 챙겨 드시는 것, 담배 한 개비 줄이는 것, 올해 들어 연락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큰 산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순이 넘어 찾아오는 몸의 변화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달려오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몸을 조금 돌보아 주실 차례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정작 자기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넘은 남성의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로스, 부끄러운 일도, 이상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십시오.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담배는 줄이거나 끊으십시오. 술은 적당히 하십시오. 균형 잡힌 한식 밥상을 차리십시오. 전립선 증상이 있으면 부끄러워 말고 검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도 함께 돌보십시오. 이 7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계속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모두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